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HJ중공업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현재가 24,150원에 6%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황 색깔 매물대를 한번 봐보세요. 이 매물대가 지금 자리에서 이 매물대로 진입이 되면서 조정 이후에 구름대, 이 하늘 색깔 이 구름대까지 지켜주면서 이 자리권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주포들이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같이 대응을 해 나가 있는데 이 기술적인 반등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료들 수급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응 방법들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아침장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댓글에다가 추가적으로 화이팅, 기합 한번 놓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서로 좋은 기운 나눠주자라는 의미에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재료 측면에 있어서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자, 그냥 말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재료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백악관에서 한미회담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금요일날. 자, 그런데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원자력 잠수함에 관련해서 기대감이 또 다시 모멘텀이 생기면서 어떻습니까? 이 에이펙 일정에 있어서나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10월 말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말부터 해서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빠지는 과정에서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와줬는데, 자, 그런데 이 조정폭에 관련해서 거래량이,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은 즉슨 차익실현 물량들과 그리고 공매도 물량들이 나와줬을 때 형성이 되는 수급의 움직임이다라고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고, 이 자리권에서 여러분들이 이 조정, 이 변동성이 흔들리시면은 무조건 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할 건 지금 자리에서의 상승 모멘텀들은 지금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팩트시트 발표에 관련해서, 자, 한국의 이 3,5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미국 관세 15% 인하 등 명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 팩트시트 발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할 건 지금 최근에 이번 주 주말간에 또 어떤 재료가 나와줬죠? 맞아요.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자, 우리나라 거제조선소,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와 HD 현대 조선소에 방문을 하면서 이 마스크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갔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나와줬습니다. 주말간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지금 금요일부터 해서 이런 시황과 재료들 모멘텀들만 봤을 때도 월요일장은 조선 섹터 무조건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죠? 맞아요. 프리마켓장에서 개인들의 투심이 밀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조건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 물론 이런 재료들이 연달아 나와줬을 때 지금 투심은 이 AI 버블론으로 지금 투심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서 개인들의 프리마켓장에서의 매수가 들어와줬을 경우에는 9시장에서 한번 누르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프리마켓장에서 이미 눌렸다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할 건 어느 정도는 개인들의 투심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9시장 열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조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이 추세선을 봤을 때, 이 하락 추세를 봤을 때 결국에는 돌리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또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는 자리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눌림이 나와줬을 때 최저점에서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자,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매수 타점들을 같이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망치신 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아직 상승의 기회는 남아있기 때문에 비중 실어서 수익으로 크게 가져가야 된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HJ중공업에 관련해서는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고 지금 핵잠수함에 관련해서나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또 봐야 할 건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지금 이 HJ중공업만 보더라도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 자 조선 섹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오션 한번 봐볼까요? 자 오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자리가 자 보시면은 자 5일선, 11선, 21선 특히 그 밑에서 올라가지고 있는 61선까지 어느 정도는 수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변동성 마지막으로 주면서 61선 지지해주고 올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승 모멘텀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19일날 이번 주 19일날 AI 버블런들이 이제 반박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AI 버블런들이 빠지면서 투심이 다시 살아나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들이 지금 잡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봐야 할 건 이번 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투심이 살아났을 때 과연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또 다음 달에 있는 선물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FOMC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는 12월 11일까지 이 일정들을 봤을 때 자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도 12월 11일 FOMC도 12월 11일 날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건 어느 정도는 외인과 기관들이 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파생 상품이든 선물이든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기점이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와줬을 때 투심이 명확하게 나와줄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부터 해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반등 나왔을 때 우리가 무작정 이 반등이 나와줬을 때 불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불타기를 해도 됩니다. 이번 주 내일까지만 보더라도 불타기는 해도 돼요. 만약에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와줬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방금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매물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매물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흔들 수밖에 없어요. 이 밑에 자리에서도 흔들 수밖에 없고요. 위에 자리가 이제 상승이 나와줬을 때도 이 위의 매물대를 이용해서 이 주포들은 흔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일단은 이 보유량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 선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 선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보유수량이 갈색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건 일단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주체자가 누굽니까? 개인입니다. 자 보유량을 보시면은 자 파란색 선은 지금 보유량이 자 이 조정이 나와주는 시점부터 해서 더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 수치만 보더라도 보유량이 자체가 이 외인들의 보유량과 기관들의 보유량을 합친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물량만큼 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우리 같은 개인들 개미들 말고 물량을 한 곳에서 모아놓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개인들 안에서도. 그러면은 그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주포들 세력이라고 칭하는 이 주포들이 과연 물량을 이 많이 모아놨던 이 물량을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찰실한 물량들과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진 않기 때문에 공매도의 물량들을 쌓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줬을 때 공매도 물량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우리 같은 개미들의 물량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닉셀이 나와주면서 큰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큰 조정 속에서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24,000원까지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물론 저점에서 고점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주포들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끌어올리면서 변동성을 줘가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기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지금 자리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 변동성 가져올 만한 자리다. 정말 중요한 이평선들과 구름대, 매물대 그리고 지금 재료들 일정들만 보더라도 이 수급에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와중에 과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계좌를 그냥 방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투심이 잡히고 그러면서 그 섹터별로 특히 이 조선 섹터에서의 재료들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큰 상승 추세를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해야 할 건 일단은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런가 동시에 수급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인들이 사는 시점과 그리고 개인들이 사는 시점이 각각 가지각색으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인들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봐야 할 건 자, 종합적으로는 외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가 들어와 줬을 때 그때부터 해서의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이 또 다시 보여주겠죠.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반등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자리이긴 하나 결국에는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또 그 위의 매물대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비중 조절, 완전히 전량 매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을 하고 그 물량을 이용을 해서 또 다시 다음의 조정을 이용을 하고 그 눌림목절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갔을 때 자, 조선 섹터가 어느 정도 또 다시 재료 모멘텀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해서 또 다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인 건 맞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큰 틀만 보더라도 자, ABC 조정이 나와줬고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 체크했던 물량들 자, 보시죠. 자,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거래량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고점 찍고 거래량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줄었는데 자, 그 과정에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면서 주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자, 주가는 점차 내려오고 있는데 개인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주포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이 의미 자체가 물량을 계속해서 흔들면서 지금 무거운 시점부터 해서 흔들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자, 투경과 그 투자주의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다 만들어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완벽하게 살아났을 때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또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차트상으로만 이 거래량으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자, 어느 정도는 저점이 잡히는 그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이용을 해서 그 매물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매물대에 진입을 할 때마다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단 가장 매물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28,000원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8,000원 부근에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비중 조절, 매도 타이밍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대응을 또 해 나갈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상승 모멘텀이 명확하게 나와줬을 때는 매도를 안 하겠죠. 당연히 비중 실어가면서 자, 매물대를 또 다시 그 위에 매물대까지 체크해 가면서 자, 비중 조절 타이밍까지 잡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신고가를 또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의 그 기간들, 일정들 그리고 수급의 움직임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대응 전략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의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한진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무료로 그냥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투심이 흔들리고 증시가 큰 조정이 나와줬을 때 재료들만 보더라도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이 눌림에서 반등을 시작했던 그 섹터의 상승을 보면은 결국에는 대부분 조선 섹터에서 첫 시작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스타트를 끊는 게 조선 섹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또다시 반등을 보여줬을 때 투심이 흔들렸고 투심이 또다시 살아났을 때 물론 이제 지금은 AI 섹터에서의 재료들이 좀 많이 나와준 시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선 섹터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승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뒤따라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된다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함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 저장을 안 하셨다, 문자를 안 보내셨다 라고 하신 분들은 010-7652-0271 번호로 지금 바로
한진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선물을 이제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자, 제가 이때까지 터득했던 매매 기법들, 매매 전략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 기법들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같이 조정장이 왔을 때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가져갔을 때 그 수익 물량들로 또다시 다른 종목에서나 그리고 같은 종목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조정은 무조건, 이 조정장은 무조건 오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도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안전자산에 관련된 대응 방법들, 돈 굴리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지금 현 시점에서도 조정이 나와줬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드를 늘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뭐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안전자산을 가져가야지 매매 기법들과 매매 전략들, 그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뒤에 영상 선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